본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더마스터 영어 발전소 학원에 있습니다. 무단 퍼가기 혹은 캡처 같은 불법적 활용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는 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언어는 되게 알 수 없구나. 힘이 센데도 애매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애매함을 그래서 거기까지 받고, 우리가 이 현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시하는 그런 지문이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는 여러분 접근 어떻게 하죠? 본인 스타일이 있겠지만 빈칸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내용 파악을 조금 해보시는 게 더 조금 수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프라버블리부터 여기 마침표 있는 부분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아마도 여기 콤마 한번 오네요. 요만큼 0번이죠? 히가 이제 주인절 주어인데 그는 그 누굴까요? 저기 처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네요. 다빈치네요. 네, 레오나르도 일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콜라스틱, 우리 학문적 루머너리 누구예요? 전문가죠. 권위자, 전문가. 그 어떤 학회의 전문가보다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말고 다빈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는 어땠나 이렇게 하는 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와봤고, 그러면 이제 레오나르도는 어땠나, 다빈치는 어땠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다, 어떤 성격이었다, 어떤 특성이 있다, 특징이었다, 그런 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예. 처음 가보겠습니다. 다빈치는 어때요?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킨 사이다 제품이 있는데, 되게 깊은, 예리한, 날카로운, 심한, 열망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엄청난, 이렇게겠죠. 엄청난. 엄청난 관심이 있네요. 인터레스트가 이제 흥미, 관심인데,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래서 지금 명사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자, 그런데 이 인터레스트라는 단어는 어떤 전치사? 인이라는 전치사랑 친해요. 인이라는 전치사랑. 자, 다빈치가 어디에 극도의 관심을 보였냐 하니까 네이처, 자연이죠. 자연은 여러분 동그라미입니다. 중요해요. 자연에 대해서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연은 동그라미. 우리 지구예요, 지구. 근데 자연의 리얼리티, 어떤 실제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원더스, 경이로움. 자연의 실제 모습과, 태양은 이렇구나. 태양도 자연이죠. 태양은 이렇구나.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동그라미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실제 모습. 그리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더스, 경이로운 거죠. 놀라움. 그거를 뭐로? as는 는입니다. 뭐로? 하니까 되게 브로드, 광범위하고 다이나믹, 역동적 전체로서 파악을 한 거예요. 브로드, 넓게,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자연은 살아있구나, 숨을 쉬는구나. 그리고 브로드, 되게 광범위하구나. 이렇게 크게 파악을 한 거죠. 그죠? 크게. 왜냐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 어떻게 봤어요? 땅, 지구를 이렇게 봤잖아요. 지구는 네모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왜냐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길도 저기 가면 수평선, 지평선 있지 않습니까? 끝에 일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지구가 동그랗다고 느꼈겠습니까? 막 가다 보면 여기 낭떠러지야, 여기 뭐 지옥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래요. 죄송합니다. 다빈치 이 예술가는 자연을 as라고 느낀 거예요. 엄청 광활하고 브로드하고 살아 숨쉬는구나.
숨을 쉬는구나. 남들은 태양을 그냥 동그라미라고 했겠지만, 어우, 태양이 숨을 쉬네. 막 이렇게 열을 내뿜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원더스. 그런 식으로 바라봤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영감받은 거예요. 인스파이어드. 그의 영감받은. 그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자연을 막 크게 봐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자연의 실제 모습이 원래 지구가 네모가 아니고 원이구나. 디지털 개념이 아니라 아날로그 개념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막 살아 숨쉬는구나. 막 이제 이런 거 파악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영감받아가지고 인스파이어드 그림. 그래서 그의 영감받은 그림의 서브젝트 주제는 뭔가? 주제는 바로 정말 그의 그림을 봐서 그의 주제를 바라보면 그게 훨씬 더 more 언더스 우리 실제보다 than reality 정말 실제보다 더 경이로운 거죠. 자연 정말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더 경이로웠대요. 원더러스. 다빈치는 또한 자연을 그렇게 잘 묘사했고 또한이네요. 또한 같은 내용 오는 거네요. 또한 얼소에서 as 온 겁니다. 또한 그는 be curious about. interest는 in같이 나요, 여러분. curious는 about 같이 납니다. 또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의 문장, 자연을 막 브로드하게 살아있구나, 막 실제처럼 막 그렇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또 관심 있는 부분은 also 눈이니까 스몰한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답니다. 스몰한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 그러면 자연을 크게 본다고 해서 지구는 동그라미야 이렇게만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봤습니까? 스몰한 디테일한 부분도 지구가 완전히 동그라미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지구는 이렇게 막 산도 있고 이렇게 이게 호수도 있고 조그만 언덕도 있고 사막도 있고 알고 봤더니 지구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했겠죠. 스몰한 디테일한 부분도 파악을 한 거죠. 어떠한 디테일이냐 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지구는 동그란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동그란 것 같지만 브로드하게 보면 동그란 것 같지만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가 된 거죠. explain 설명할 수 있네요. 뭐를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인지한 경이로움이에요. 그가 그린 그림에서 우리가 인지한 경이로움. 이렇게 알고 봤더니 막 산도 에베레스트도 있고 막 한강도 있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우리는 리들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어디서 목격해? 보스 A and B 오나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의 그림. 그 중에 무슨 그림이냐? 어너터미컬 해부한 거예요. 해부한 구조. 해부 구조. 어디서? 생물학에서. 그래서 생물들 막 해부해가지고 보면은 막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막 된 거죠. 예전에 치면 인간 그려봐 이랬어요. 인간 그려봐. 예를 들면 해볼게요. 예전에 동굴에서 인간 그려봐 그러면 인간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인간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다빈치는 이제 이 글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쉬운 말로 이거예요. 다빈치는 인간을 이렇게 안 그리고 더 리얼리티하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양, 더 폭넓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은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막 이렇게 눈썹도 있고 이렇게 그렸겠죠. 저 같으면 그냥 인간 띡띡띡 인간 이렇게 그렸겠지만 다빈치는 막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막 목도 있어야 되고 막 다리도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겠죠. 코도 막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저 모습이고 게다가 얼쏘 또 어떻게 그렸냐? 몸에 막 인간의 여기 식도도 있고 뭐 하트 심장도 있고 맹장도 있고 막 다 그려놨겠죠.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어? 생물학의 해부학 구조에서 볼 수 있어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어? 그의 refined 정제된 다이아몬드 돌멩이 깎은 거가 리파인이에요. 정제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된 그런 표현. 어떤 표현이야? 했더니 미케니컬 기계 구조. 어디서? 물리학에서. 이번에는 물리학에서 기계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밀함을. 그러니까 다빈치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크게 바라보고 플러스 거기다가 또 세밀하게 이렇게 봤네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는 퍼블리시 이제 출판을 이제 말했어요.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세분화된 어떤 그림들, 모여단 그림, 인간의 어떤 해부 모습을 말을 한 거죠. 인간의 해부. 그의 그림에 인간의 어나토미, 해부된 모습. 거기가 어디냐? 했더니 웨얼 나오네요. 관계부사 웨얼입니다. 관계부사 웨얼도 어쨌든 얘를 꾸미는 거네요. 이 안에 in 위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문법 할 때 합시다. 자, 그것을 어떤 한 생물학자가 주목해 본 거예요. 생물학자가. 그거 나중에 하고. 이 사람은 생물학자인데 이 화가가 그리기에 얼마나 잘 그렸기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렸길래 이 사람이 노트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빈치의 직업은 뭡니까? 뭐 우리가 예술가, 뭐 화가로 알고 있겠지만 과학자면서 수학자고 무슨 사상가면서 어떤 발명가, 뭐 실험가 되게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모든 방면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인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해부한 걸 보면 그가 이제 거기에 뭐를 했냐 했더니 paid attention to 막 전력 유의한 거죠. 거기에 주목하는 주목, 집중을 막 줬으니까 어떤 식의 집중을 줬냐 했더니 그는 심지어 모든 매우 스몰한 올간지, 기관들 정말 조그만 부분 뭐 없습니까? 담도. 우리 몸에 여러분 담낭 옆에 그 담낭에서 간으로 가는 그 길이 담도라고 하는데 그 담도가 볼펜 10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이제 놓치기 쉬워서 이제 수술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린 거예요. 스몰 올간지도 다 그려놓고 또 뭐도 그렸어요? 막 숨어져 있는 뼈에 막 숨겨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골 이런 겁니까? 막 그런 거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 생물자가 깜짝 놀란 거죠. 다빈치는 그래서 추앙받습니다. 신용 크레디트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뭐라고? 그렇게 존재했구나. 비의 기본 뜻은 존재 동사입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존재. 우리 집에 무언가가 존재한다. 존재 동사 알죠? 개념. 근데 얘가 옷을 벗으면 2번 동사입니다. 제가 자기 뒤로 5번 부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first. 그는 first로 존재했구나. 어디에서? 근대, 모던 월드. 근대 현대입니다. 근대 현대. 뭐한 first냐 했더니 도입한 first네요. 뭔가 다빈치는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뭘 도입했냐 했더니 컨트롤드 실험, 통제된 실험, 가짜는 다 가라. 즉 실험자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통제된 실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실험하는 그 행위자 위주로 실험자 위주로 할 수 있는 실험이 통제된 실험인 것 같은데 이제 부연 설명 들어오네요. 그것은 바로 과학의 코어 핵심이래요. 여러분 과학이 제일 중요한 게 왜냐면 코어니까 코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의 제일 가운데 있는 중점 그게 뭡니까? 통제된 실험이래요. 왜요? 과학은 정확해야 돼요. 과학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려면 나 외에 어떤 뭐 명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있겠죠, 주제가. 근데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사공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는 정확성을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합니까? 통제된 실험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다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다빈치는 결국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누구한테? 많은 작가들한테. 뭐라고 여겨진 거냐? 했더니 다빈치야말로 과학의 아버지구나. 왜? 정확성을 위해서 크게 보고 어떻게 봤습니까? 디테일하게 보고. 그쵸? 브로드하게, 다이나믹하게, 전체로, as a whole, 전체로, as a whole, 실제 모습, 그리고 게다가 also, 어떻게? 스몰한 부분까지, 스몰 디테일까지. 그렇게 봐서 결국에는 과학을 이끈 거죠. Father of Science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 누멀러리 그 어떤 전문가보다 그는 어땠을까요?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1번 가볼게요. 자, 그는 표현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되게 물리적 실제 모습. 어디서? 추상적인 방법. 앱스트랙트. 여러분, 트랙이 길이에요, 길. 내가 가는 길
길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길은 보이잖아요. 길은 보이죠? 구체적인 거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상적이라는 표현인데 추상적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말 한 거 아니죠? 1번 소거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그는 인식했다, 인정했다, 인지했다 관계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 홀, 전체와 부분. 나쁘지 않잖아요. 전체와 부분. 오케이? 이게 두 개가 있어야 가장 정확한 겁니다. 전체 그려놓고 간도 그리고 부분도 그리고 2번 괜찮네요. 2번. 3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embodied, 구체화시키다. body. 형태가 있는 거죠. 몸이니까. 구체화시켰다. 뭐를? 그의 작품에서 무의미한 거, 의미 없는 거 이런 얘기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가볼게요. 그는 place emphasis, 강조했다. 뭐를? 자, 예술과 과학, 아트와 사이언스는 구분돼야 되지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5번 그는 뭐 했습니까? 자, 사람을 그냥 개인으로, 사람은 뭐 아빠 있고 뭐 엄마 있고 막 아기 있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그런 그림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아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 인간의 뇌 복잡하죠. 인간의 언어 힘이 있지만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런 언어를 잘 파악하고 인간의 언어가 세상을 막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고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크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래야 정확한 눈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글이라는 게 있어요. 글이라는 게 이렇게 글이가 있고 이게 그 줄이에요. 글줄. 이거를 행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면상 드러난 글이 있는가 반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행간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봅니까? 크게, 전체로, 세밀하게. 즉 나와 있는 표면적 글과 그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 파악하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또 만나 뵐게요.